안녕하세요. 퉁신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45번째 아스팔트 정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벨라티에라는 보석상을 이제 터는 거죠. 터는 작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착착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들도 드러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뒷배경이 될 줄 알았던 에메리히는 파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비가 믿고 있는 그 에메리히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나중에 자금을 대야 될 상황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딕스를 또 눈여겨보는 리덴 슈타이너를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착착 그 인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에메리히의 정부로서의 그 마릴린 먼로, 여기서는 안젤라로 등장하는 안젤라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그 집에 머물게 됐죠. 좀 며칠 묵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갑니다. 예전에 알던 친구랑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좋아합니다. 달이. 다 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런데 갑자기 불러요. 저 어두컴컴한 공간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르니까 저때 이제 너무나 저렇게 뛰어옵니다. 뭔가 본인을 다시 들어오라고 할 것 같은. 그런데 그냥 주소만 물어보거든요. 혹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쓸쓸하게 내려가는 장면이고요.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명, 그 건달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보여진 것 같아요. 막 건달을 고르고 있는데 누구를 할까, 그렇게 이제 누구야, 그 거스하고 치아벨리, 그러니까 금고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건달이 좋을까 하는데, 그때 코비가 누구 하자 그랬더니 걔는 지금 아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문지기 하자고 그러니까 앞에 보디가드 너무 둔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리덴 슈나이더가 그 딕스 어떠냐, 딕스 10년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치아벨리가 얘기를 합니다. 딕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딕스한테 연락을 한 거죠. 이제 모의가 되고요.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치아벨리 금고 전문가, 그리고 거스 운전, 그리고 건달력, 우리의 딕스, 그리고 리덴 슈나이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연출의 분위기는 그 어떤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요. 저런 어떤 공간에서는 나름대로 그림자나 음영을 확인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런 배치 구조, 그런 어떤 배우를 중심으로 하는 저런 연출 구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어떻게 덜 건지를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요. 잠깐 부릅니다. 부르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혹시 에메리히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잘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내가 보니까 에메리히가 나중에 우리가 그 물건을 나중에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 우린데, 그 보석을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게 우린데, 아무래도 그 보석을 돈이 파산을 한 것 같고, 그 보석을 본인이 차지해서 본인이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갖다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뺏어오면 되지 하고 미리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방을 쌌죠. 왜냐하면 각자 소망이 다른 거죠. 보면 리덴 슈나이더는 멕시코에 가서 마지막에 유흥의 인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파산 상태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해외로 그 보석을 들고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싸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딕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들 너무 압박받아서 한치의 희망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단 한 건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플랜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덴 슈나이더의 그 플랜. 그런데 이런 영화의 문제점은 여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하는데 이런 거죠. 보면 아무리 플랜을 잘 짰더라도 예기치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똑같은 문제잖아요. 시에라 마드레의 보석에서도 모든 게 계획대로 됐고 그 과정에서 금도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막 그렇게 움직여서 한 명이 빠지고 그 안에서 두 명이 있게 됐을 때 문제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그 서로 간의 그 의심에 대한, 배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욕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머리로서 이전에서 생각을 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부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를 너무나 좁혀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지금 부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부인은 아프고요. 맨날 그 버튼만 누르고 부인이 조금 11시 반에 조금 있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하인이 3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오늘은 카드 놀이 못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꽤 다정하게 또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작전 개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아벨리가 지하 배수구를 통해서 가서 벽을 깨 부수고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이제 그 금고를 준비한 그 액체 물약을 통해서, 액체 폭탄을 통해서 폭파시켜서 이제 갖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식에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지만 하죠. 그 지도를 가지고 리덴 슈나이더에 두드려서 깨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 리덴 슈나이더도 도착을 하고요. 그 액체 폭약을 갖고 가는 거고요.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들어왔고요. 그러면 저 앞에 경보장치가 있을 테니까 엎드려라. 저 때는 막 선으로 쏘아서 지금 보면 되게 조악하지만 그렇게 엎드려서 들어가고요. 열쇠를 땁니다. 가서 가방을 넘겨주고요. 그래서 이제 액체 그 폭탄을 해서 근데 밖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됩니다. 이제 액체 폭탄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을 깔아야죠. 다시 나오고요. 선을 저기에다가 해서 끼우면, 전원을 끼우면 터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진동에 의해서 저쪽 편에 다른 쪽에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경보기가 울린 게 좀 걸리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 경찰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일단은 저거는 다 담았습니다, 보석은. 그리고 이제 교차 편집으로 저렇게 되고, 네, 가방에 다 넣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여기에서 이제 자, 경비원이 있어서 지금 문을 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이 어때요? 떨어지면서 발사가 돼 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맞았냐면 이 루이스 치아벨리한테 맞았어요. 근거 전문가한테. 어때요? 또 예기치 못하는 두 번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모든 계획이 그대로 수행을 해서 완벽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여기 경보기가 아니라 그 진동 때문에 다른 쪽에 그 경보기가 울려서 경찰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경비원 부분도 잘 제압을 했는데 그 총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치아벨리가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벨리를 병원에 이제 나가는 거죠. 치아벨리는 그런데 그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합니다. 병원에 사실 의사 있는데 병원이 아니라 그 거스가 아는 의사 있는데 가자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치아벨리는 그냥 꿈 자체가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이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치아벨리에도 이제 하나의 그게 있는 거죠. 맨날 와서 그 가정부 같은 사람이 와서 애를 오자마자 어린애가 있는데 애를 산책을 시키거든요. 근데 매번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치아벨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도시에서 공기를 쐬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다고, 이런 어떤 공기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벨리의 꿈은 좀 더 돈을 해서 그 가족들과 좀 더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사는 거겠죠. 자기 자식이 감기 그런 어떤 병에 안 걸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간에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건너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밥이라고 사립 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밥이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나 파산했다고. 나 어떻게 하지? 그때 오라고 했잖아요. 뭐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우리가 빚 받을 거 그 장부 정리해서 오라고 하니까 장부 정리해서 왔어요. 왔는데 저 에메리히 보고 여기 있는 사람 98% 다 돈 못 받을 거라고,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에메리가 나 사실 진짜 미칠 것 같다. 나 완전히 파산했어.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어. 나도 그런데 이번이 나한테는 마지막 그런 부분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5만 달러가 없어서 그거를 갖다 못한다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때 이 밥이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몇 대 몇으로 할래요? 5대 5로 할래요?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 줄게요. 나 5만 달러 만들어 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코비한테 5만 달러 내가 받아올 수 있다고. 코비는 거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코비는 당신한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거물이 되는 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코비한테 내가 5만 원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짜자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전에 리덴 슈나이더는 여기 왔을 때 무조건 현금으로 돈을 준비해 놓으면 그 가방하고 교환을 하겠다고 현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드디어 어떤 그 중요한 순간이 오는 거겠죠. 지금 이제 긴장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는 어때요? 오히려 해서 누워서 밥이 오히려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보면 이 주인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미 파산한 상태니까요. 왔습니다,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 구도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서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밥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하니까 벌써 싸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물건을, 술 괜찮다고, 술 필요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물건 확인시켜 주고요.
my mind. You know, I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mean you haven't got 그런데 돈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줘서 그 많은 돈을 준비가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다 해놓고 왜 돈을 준비를 못했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considering the fact that we had to have it in cash. 네, 그리고 There's nothing I can say except that I'm sorry.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더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 당신이 지금 들고 다녀서 되겠어? 당신은 지금 방금 감옥에서 나와서 1순위로 당신한테 혐의가 갈 텐데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근데 누가 나의 집에 와서 이걸 하겠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두고 가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Some smart cop might even connect this. 네, 당신을 범인으로 이미 지목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가 잘 판단해. Mitsukabe. You did a great job, 그때 이제 총을 합니다. Emmerich, but it's not working. Bob, back away and keep.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중간에 배신하지 말자 하면서 했는데 이제 밥이 나서는 거죠. On my feet. 어차피 이제 밥이 아까 누워 있을 때부터 이제 밥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방 넘기라고 합니다. I got a pistol expert medal. What do you say, Dix? He's got no say. He makes a crooked move. You look. 가방을 던지고요. 어때요? 가방을 던지고 맞아서 밥은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요? 딕스도 스쳤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에머리 힐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리덴 슈나이더는 어떻게 보면 뭐 참모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죽이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를 갖다 수렁에 빠뜨린 것도 에메리히지만 에메리히를 통해서 우리가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사에서 그 보석상한테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도난의 부분을. 그러니까 역으로 해서 에메리한테 가서 내일 보험사 찾아가서 그 물건을 얘기하면서 25%에 원래 가격의 25%에 보험사에 팔으라고 합니다. 머리들 잘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저 때는 어때요? 나 완전히 파산했어 하면서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느끼게 하죠. 이런 포지션 자체만 해도 그 당당하던 그 에메리가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시체도 너가 다 치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누구냐면 그 루이스 금고 전문가의 그 집 아기하고 제일 오손도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가 왔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체 마을이 다 봉쇄가 된 겁니다. 저 아이의 자는 침실 저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화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앞으로도 미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 같은 더러운 꼽추놈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 일을 겪는 거 아니냐. 너하고 있어서 맨날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원해서 꼽추가 된 게 아니라고. 내가 꼽추가 얹어서 꼽추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상처를 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신을 처리하러 온 거고요. 빠뜨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든 상황을 인식한 코비는 점점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미쳤지. 무슨 이런 어떤 상황들을 다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망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에디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은신해 있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 토네이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제 그 모든 거를 갖다가 체념한 상태죠. 그런데 일단은 그 보험 그거는 건수가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이 됐다고 일단은 서로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밥이라는 사람 당신하고 일하지 않냐고. 그런데 물에 빠졌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익사가 아니라 나 익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을 맞았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알리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중에 한 명도 피를 흘렸는데 혹시 밥이 강도가 아니었냐고 얘기해서 밥은 절대 강도가 아니고 그런 일은 스페셜 프로페셔널이 저지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런 배경 보세요. 한번 상당히 이제 복잡한 지금의 에머리히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죠. 스스로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의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리바이에 대해서 묻는 거죠. 어제 그 사건은 며칠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어제 밤 1시 정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신이 그 사건하고 좀 벨레티의 보석 강도하고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난 일이라 바로 연결돼서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혹시나 당신의 알리바이는 어디에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은 11시 반부터 그 내연에 그 여자 집에 3시까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해달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마릴린 몬로한테 전화를 해서 무조건 나 어제 있었다고 해라. 정치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어때요? 얼굴이 백지장 같다 당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우리 그 사람 중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고의적 살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에메리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별로 다른 게 없지. 결국 범죄라는 게 인간 행위의 또 다른 행태에 불과해. 이 얘기는 범죄라는 거에는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 범죄 지금 마치에서 부인은 범죄자들이 그런데 그 자기 남편 자체가 지금 범죄자랑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변호사라 그쪽 일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범죄라는 게 인간 행위의 한 형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직설적이고 뭐랄까 암울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에 흐르는 어떤 정서 자체가 그래요. Nothing so form of human endeavor. How would you like to go there?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 가보는 거 어떠냐고. Sorry, Doc, not interested. 나는 고향으로 가면 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온 거죠. 신문에 누구 얼굴이 났냐면 리덴 슈나이더의 얼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에메리가 배신해가지고 에메리가 보험사 통해서 다 알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나만 낫겠냐
하면서 그거는 경찰 수뇌부의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냥 나를 범인으로 그냥 무작정 지목을 해서 그렇게 그 특별한 감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에메리히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죽였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누굽니까? 이제 지금 그 리덴 슈나이더가 신문에 크게 나니까 그 리덴 슈나이더의 행방에 대한 엄청난 그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와서 그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본 사람이죠. 누굽니까? 예전에 그 택시 처음에 바래다 준 사람이잖아요. 그 리덴 슈나이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기다려도 직접 서장하고 얘기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이제는 둘은 어디로 가냐면 갈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누구? 도올에 그 거처 있잖아요. 새로 거처 옮겼다고 했잖아요. 글로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젊은 사람들,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 잡는 이런 경찰 같은 사람한테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잘 통과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뒤에 리덴 슈나이더 보고 잠깐 돌아보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한 방 맞고 다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좀 전에 막 들어가는 어떤 전체적으로 그 톤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요. 군데군데 수렁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문을 거세게 두드립니다. 얼마나 여러 번 두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수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 이제 그 바닥에 저 조명이랄까 그 조잡함부터, 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모든 걸 얼마나 세세하게 내가 준비를 했는데 경보기가 왜 특별한 이유 없이 울리고, 그리고 파산한 늙은 소 같은 놈에다가 꼬마애들이랑 따라다닐 놈한테 이렇게 막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걸까지 대처를 하겠냐. 여기에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느끼는 또 하나가 있죠. 그 에머리히가 좀 더 그 부가적인 그런 어떤 제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부분이 어긋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제대로 대답한 거 맞냐? 그리고 그 확실하냐? 그런데 에메리라는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그 본 부인도 있는데 그렇게 나이 어린 여자나 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경찰 그 택시 운전사가 왔잖아요. 와서 얘기합니다. 거기다 데려다 줬다고. 그러니까 당장 거기 급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불러요? 디트리히를 불러서 처리를 하라고 하겠죠. 디트리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제 정말로 뭐라 그럴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땀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나 모르고 이제는 둘 다 이제 몰린 겁니다. 바닥에 몰린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보면 코비는 나갈 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시카고에 갔다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네. 근데 나도 이제 우리 서장이 미쳐서 더 이상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나한테, 코비가 한번 강하게 나오는 거죠. 너 나한테 돈 받은 것도 있고 나는 너까지 끌고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 경찰에 가면 너 금방 불게 될걸. 너같이 약한 그 인간이 하면서 막 마구 저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저기 주저앉아서 Get copy. 코비가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죠. 울면서. 그리고 이제 어때요? 배신자가 되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잡혀오는데 절대 배신을 안 할 사람이 이 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배신자를 처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 총 들고 어디를 갔겠어요? 누굴 잡으러 왔겠죠?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에는 장례식이 거행이 된 거죠. 누굽니까? 바로 금고 전문가. 죽은 거죠. Ain't much. You know, getting out of town is not going to be a cinch for you with your picture spread around. Oh, I'll get out all up. 그런데 제일 좀 중요한 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So, 이 부분은 안 보여드렸네요. 좀 전에 그 경찰 거스가 잡혀가기 전에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조금 전이니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누굽니까? 에메리히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I'm going to be busy. 그래서 뭐 쿠바를 가자 어디를 가자 하면서 너무 이제 즐겁게 마지막 한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가 들리겠죠. 네, 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장까지 다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저 아늑해 보이는 저 공간을 아주 뭐랄까 조롱하듯 쳐다보면서 If I were you, Hardy, I'd think up a few more charges. You might be able to make one of them jury and the right judge. Get the young lady. Want to take a look at it? Yeah.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전에는 얘기 지나갔는데요. 이제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강도 공모하고 해서 이제 체포 영장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코비가 다 풀었다 진술서. 그리고 이제 불러서 확인합니다. 잠깐 와서 그때 있었냐? 이 사람 왔었냐 하니까 That's the statement you made? 눈치만 봅니다. False alibi to keep another from being punished for a crime. 그러니까 Injustice. What I said yesterday was that it wasn't.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얘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에서 하고 그래도 잘했어 하면서 네. 연기 좋습니다. 어쨌든 에메리히 칼런의 연기는. 그리고 나 잠깐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방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잠깐 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해서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쓰는 거죠. 쓰는데 갑자기 찢어버립니다. 이런 거 되게 간단한 연출인데 좋습니다. 저 눈빛하고 그죠? 많은 회한이 담겨 있는 거죠. Emery!
네, 그러면서 조총이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었던 그 진심이라든지 저런 모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이 위에 써서 감춰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그 먼지처럼 이제 흩날리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표면적인 그런 생각들.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 코비가 불어서 잡혀오고, 예, 요 정도에서 이제 일단 끊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